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 시간에 코드업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안 배우셨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요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다 코드업 들어와 주세요. 로그인까지 해 주시고요. 자, 코드업 백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신 상태면 여기 문제에 보이는 문제집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문제 상단 배너에 있는 문제에서 문제집 들어오시면 시언어 기초 백제, 첫 시간에 가입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출력하기 배웠고 변수, 조건문 이런 거 배웠죠. 그럼 그 배운 내용에 들어가는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푸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출력하기 1번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문제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C 언어를 배우고 있고 C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그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대충 얘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 입력, 출력, 입력 예시, 출력 예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력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에 대한 걸 생각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입력은 없다고 나오고 있고 입력 예시도 없죠. 출력은 이게 출력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출력을 했을 때 출력 예시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들 콘솔 창에 나와야 되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문제를 파악을 했으면 여기 소스 제출이라고 하는 걸 눌러 볼게요. 그럼 여기서 언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C를 배우고 있으니까 C를 골라 주시고, 여기에 이런 거를 여기다 쳐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레프레이트 가서 C로 하나 만들면 이거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는 여기서 푸세요. 여기서 풀고 실행시켜 보고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제출하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하나 써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지금 문제가 요구한 게 헬로 출력이었죠.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헬로 출력이 되네요. 자, 이거를 일단 헬로 출력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요. 그리고 제출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컴파일을 하고 이제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됐다 하고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잘못된 풀이라고 뜨면은 눌러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답은 그 첫 글자가 대문자고 출력 결과, 우리가 입력한 소스의 출력 결과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대문자를 구별하겠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뒤로 가게 하고, 여기서 다시 풀 게 아니라 여기 제출 코드 수정이 있어요. 이거 눌러 보시면 우리가 그 제출했던 코드가 나와요. 여기서 얘를 대문자로 고쳐주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정확한 풀이라고 나오면 정답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잘못된 풀이를 만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려서 속상해할 게 아니에요. 어디가 틀렸는지 파악하고 그걸 수정해서 정확한 풀이를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푸시고 런해서 테스트 해보고 되면 긁어다가 복사 붙여넣기 제출, 그리고 잘못된 풀이가 나왔으면 들어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시 정확한 풀이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정답 체크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쭉 풀어 내려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안 배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이 개념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들어가서 문제를 본다고 해도 풀기가 어렵겠죠. 그런 거는 안 푸셔도 되고 진도를 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출력하기 8번 문제. 얘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를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문제는 안 하셔도 돼요. 유니코드 같은 거는 외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얘는 저도 이건 안 외워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때 유니코드를 어떤 걸 써야 된다 이런 거 저도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이거 구글에 치면 다 나와요, 유니코드. 근데 지금 이 코드업 같은 경우도 워낙 유명한 사이트다 보니까 구글에다가 문제 자체를 입력을 하면 정답이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모르겠다고 해서 바로 문제 구글링 해서 답을 알아내고 정확한 풀이를 만들고 넘어간다? 이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배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시다가 진짜 그래도 못하겠다, 안되겠다 하면은 문제를 검색하지 마시고요, 문법을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이 코드업 백제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문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검색하고 내가 문법을 어떻게 잘못 썼는가 이거를 파악한 다음에 수정해서 문제 해결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 이런 문제같이 유니코드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외워서 써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수업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 기초 백제 8번 정답을 올려놨어요. 이미 수업 페이지에. 저런 유니코드 문제는 이렇게 그냥 정답 옮겨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업 같은 경우는 못해도 내가 그 진도를 배우고 나서 그 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다음 시간 되기 전에 엔간하면은 다 풀어보세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기초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법만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꾸준히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개발 공부하는데 코드업 백제 안 풀어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되고, 이거랑 이제 코드.org 제가 수업 참여를 했을 때 10분 정도에 시작을 할 건데 그 전 시간 동안 10분까지 와라가 아니라 미리 와서 뇌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뇌풀기를. 그래서 코드업 백제, 코드.org 이런 것들로 뇌풀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문제풀이 시간 들였을 때도 난 다 풀었다, 확실하다, 난 다 풀었어 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은 그때 이런 것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코드업은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참.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진행을 하죠, 수업 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일차 수업인데 일단 요거 문제 하나 띄워놔 볼게요. 문제를 그대로 긁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레플레잇에다가 옮겨넣기 하고 붙여넣기 하고 자, 이 문제를 바로 풀 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거를 하나 할 겁니다. 여기다 하죠. 자,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거는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 구조.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안 보고도 쓸 줄 아셔야 돼요. 메인 함수고, 이건 뭐였죠?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임포트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이제 포함시키는,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입출력이 가능한 헤더 파일을 불러와서 입출력에 대한 걸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거였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프린트 F.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보면은 이걸 실행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코드를 보고 이런 기본적인 코드는 이제 얘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라는 거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상과 유추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쟤를 보면 이렇게 나올까요?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이게 역슬래시예요. 여기 메모장에선 역슬래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누른 건데, 역슬래시 n 했으니까 줄바꿈이 돼서 안녕 하고 줄바꿈 하고 안녕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걸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마 변수를 저랑 했었나요? 변수는 저랑 했군요. 네. 자, 이거 한 줄을 보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못하더라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뭐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자, 일단 변수 하나 만든 거죠. A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A 타입 뭐예요 지금? 인트죠. 인트는 정수였죠. 그럼 오직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 A라는 변수 하나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 뭐 한 거예요? 네, 10이라는 값을 넣은 거죠. A는 이제 10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고 나면 이 코드가 실행되고 난 시점에서 A는 이제 뭘 갖고 있어요? 20 갖고 있죠. 10 어디 갔어요? 10은 사라지죠. 20으로 덮어쓰기 하는 거였죠. 기본적인 변수의 개념이었고, 자, 그리고 변수에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변수 이름을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래도 우리가 사용할 곳에 제대로 이것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우고 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거 출력값 뭐 나올까요? 10 나오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변수명을 그대로 여기다 써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수명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모든 언어가 똑같아요. 개발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변수나 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될 텐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 기능 같은 것들을 이름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데 약간의 관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개발을 지금 코드를 짜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변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 놓으면 이 변수가 뭐에 쓰이는 건지 본인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쌓이게 될 텐데, 그럼 변수 이름이 다 이런 식이면 이 변수가 뭐 하는 애인지 우리가 직접 다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끔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를 담는 변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변수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시작을 숫자로 하면 안 돼요. 얘는 변수 이름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명명규칙이라고 해서 이름 짓는 규칙들이 간략하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변수 생성이 안 됩니다, 제대로. 그리고 이런 건 돼요. 중간에 숫자 들어가는 건 돼요. 근데 시작이 숫자면 안 되는 거랑, 그리고 아예 숫자만 있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잘 지켜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오죠? 이거 실행하면 이거 10 나오죠. 10. A 변수 만들었고 변수에 값 넣었고 그거 출력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얘는 10 나와요.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변수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뭔가를 넣는 것부터 하고 있어요. 얘는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이런 거는 변수를 꼭 만들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얘는 어떨까요? 이거 실행시키면 10이 나오긴 할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이 0.3 잘라서 그냥 10만 나오긴 해요. 출력값으로. C는 이게 가능해요. 출력은 돼요. 근데 우리는 0.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잃었죠. 이 0.3이라는 데이터가 되게 이제 중요한 데이터였다. 만약에 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초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초를 나타내고 있을 때 이 0.3초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음으로써 0.3을 잃게 되면 이 0.3이 한 번일 때는 한 번만 읽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계속해서 읽겠죠. 그럼 이게 뭐 누적이 올바른 개념은 아니겠지만 누적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수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코드가 정상적으로 기능 수행을 하지 못하겠죠. 뭔가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타입이랑 꼭 잘 맞춰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고, 아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이 나올까요? 이거 안 나와요. 이건 일단 세미콜론이 빠졌고 뭐라고 하죠? 얘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출력할 때 변수 사용하려면 우리 이 방식 썼었죠. 여기서 %d 얘 뭐였어요? 네, 서식 지정자죠. 서식 지정자가 얘가 있어야 이 변수가 값으로서 여기에 치환이 되는 거였죠. 이 %d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했어요. 얘 안 돼요. 이제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좀 헷갈릴 거예요. 자바는 이런 게 그냥 되거든요. 자바는 그냥 변수만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서식 지정자 없이는 변수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C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면 뭐 나와요? 이거 하면 뭐 나오죠? B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B라는 변수가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얘는 서식 지정자 말고 여기는 그냥 문자열로서 출력이 될 거니까 변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서식 지정자가 2개 있죠.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죠. 치환이 될 게 얘는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A는 앞에 치환이 돼요. 그럼 얘는요? 치환할 애가 없죠. 근데 %D예요. 얘는 정수를 치환해주는 서식 지정자였죠. 그래서 그냥 아무 정수값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이 뒤에 뭐 정수값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정수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하나를 더 만든다던가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B를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잘 나오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이런 거 어떨까요? 연산이 잘 되죠? 연산 결과가 어차피 값으로서 넘어갈 거니까 여기에.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하셨을 것 같은데, 자, 변수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이퀄 마크 좌변, 이거 설명 들으셨죠? 네,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얘는 변수고, 여기에 사용된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값이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은데 변수인 경우, 특수 케이스 변수 만들 때 이것도 얘기 들으셨죠? 얘는 지금 int a라고 하는 얘는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얘는 변수죠. 지금 변수 만드는 거잖아요. 변수 만들 때에는 이퀄 마크 좌변 상관없이 얘는 변수예요. 근데 그 외에는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면 변수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이라는 거. 이것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뭐 나와요? true로 나오겠죠. 얘는 나올까요? 얘 왜 안 나와요? 이 출력은 왜 안 되죠? A는 10이죠. 여기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그럼 A 10. 10은 10과 같대요. 이거 배우셨죠? 얘가 이제 같다의 의미. 10은 10과 같대요. 참이네요. if가 참이면 어떻게 돼요? 조건식이 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밑을 실행을 하죠. 얘가 이 조건이 참이 되면은 얘가 실행을 했을 때,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일단 이 조건식을 실행하고 나서 얘가 참이다. 그럼 이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참이 되니까 이 밑을 실행하는 거죠. 그럼 얘는요? 10은 10이 아니래요.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그럼 얘는 거짓이죠. 그럼 이 조건식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남을 거니까 C 언어에서는 0과 1이 트루펄스잖아요. 자바 배우신 분들은 이제 트루펄스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얘는 0과 1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거짓이라서 이 밑을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때요? 이거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true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자, 일단 A는 2고 조건식이 실행이 되겠죠. 이 조건식 실행하면 여기 있는 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 연산자랑 얘랑 누가 우선순위를 가져요? 플러스가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래서 얘네 연산이 다 될 거고요. 연산이 쭉 되고 나서 그 결과랑 얘랑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총 5번 더 했으니까 10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10은 10과 같다. 그러니까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이거 true 나올까요? 얘를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타입을 바꿨어요. 실수, 더블이랑 플롯이 실수를 담을 수 있는 타입인데 지금 실수 타입으로 변수 만들었고 2.2라고 하는 실수 넣었어요. 그거 두 개 연산하라고 시켰고요. 그 결과 얘랑 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상식적으로 2.2 더하기 2.2는 4.4인 걸 알죠? 우린 알죠?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모르잖아요. 무조건 실행해봐야 아는 거죠. 그럼 이거 실행하면 똑같이 변수에 지금 2점이 들어있을 테니까 이거 값으로서 2.2, 2.2 들어가서 연산될 거고, 그 결과랑 4.4가 같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true를 보여줄 거고 틀리면 안 보여주겠죠. 얘는 뭐야? 이거 안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어디야? 얘 뭐 나왔어요? false 나왔죠. 지금 if else로 엮인 이 조건문은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이 조건 해보고 얘가 참이면 이거 실행하고 나오고, 근데 이게 false면, 이게 그러니까 틀린 거면, 거짓이면 이거 실행 안 할 거고 else 이거 나오는 거죠. 지금 false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틀렸다라고 한 거죠. 얘가 거짓이 돼서 얘 출력 안 하고 밑으로 그냥 내려와서 이거 출력하고 끝난 거잖아요. 얘는 왜 false가 나올까요? 원래 아까 2.2 했을 때는 4.4 했을 때 맞았잖아요. 3.3 하고 하나 더 더했어요. 9.9가 됐는데 얘는 왜 뭐라고 할까요? 얘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실수의 데이터는요 연산에서 정확한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수라고 생각을 하면 3.3 3개니까 9.9가 당연히 맞는데,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걸 0.3을 3번 더한 그 연산의 결과가 얘랑 일치하진 않아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쌓이는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른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실수는 연산에서 정확한 연산의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연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수 가지고는 하면 안 돼요.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이것만 봐도 3.3 3번 더한 게 9.9랑 다르다고 하고 있으니까 연산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자 이거부터 같이 해볼 건데요. 얘는
여기에 스캔F가 없지? 있네. 여러분들 혹시 이 스캔F 뭔지 아시나요?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 못 들으셨죠? 자, 스캔F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우리가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콘솔에다가 지금까지는 출력된 결과만 봤죠. 여기에 우리가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여기에 결과만 나왔어요. 근데 얘는 이 스캔F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스캔F인데, 얘도 보면 이거 뭐였죠? 서식 지정자였죠. 이 서식 지정자는 우리가 입력할 값의 타입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d니까 우린 여기다 뭐 입력해야 돼요? 정수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수 입력한 거를, 지금 이게 %인데 %age라고 되어 있는데, age는 여기서 변수를 만들고 있죠. 자, 이 스캔F가 동작하는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실행이 되다가 이 스캔F를 만나면요, 일단 이 자리에, 서식 지정자 자리에 우리가 입력한 값이 들어와요. 여기에 만약에 10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 들어와요. 그 10이 들어온 상태에서 얘가 이 age에 들어가요. 이 %는 이 %, 뒤에 오는 이 변수에다가 이 값, 여기 받아온 이 입력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딱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바 배우셨다 하면 이거 스캐너예요. 스캐너. 근데 C 언어에서는 스캔F라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얘였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그래서 입력한 값을 여기다가 넣고 받아온 값을 치환해서 여기다가, 이러면 age한테 넣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age가 우리가 입력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age라는 변수가.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개념은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얘를 풀어보는 시간을 좀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낫겠네요. 스캔F는 활용을 하는 거. 자, 얘를 실행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커서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 지금 age한테 12라는 값을 제가 입력을 했고, 얘가 여기 들어온다 그랬죠 먼저. 그리고 age한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age가 12를 갖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우리 age 여기서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12, 12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그 변수를 활용한 거예요. 우리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이번에는 22 하면 22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 두 문제를요, 지금 45분이 다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8시 10분까지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 안에 쉬는 시간도 가지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다 해보세요. 그리고 10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